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12% 상승, 코스닥은 2.25%. 최근 시장 분위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코스피를 보면서 제가 왜 작년 요때쯤 한 이제 여름쯤부터 시장이 좀 꺾였잖아요.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여기서 뭐 저점을 깬다라든지 이 이제 파동이 이게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꺾인다든지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고 저는 결국에는 이 파동조차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계속해서 관점을 좀 말씀드렸고 10월 달에 바닥을 잡고 상승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할 수 있을 만한 1월 달에 하락이 나왔지만 이때도 저는 뭐 방향성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저는 상승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바닥을 찍고 어마어마한 상승 파동이 하나 출현을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왔고 21년 뭐 한 여름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또 뭐 한 1년 반가량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 바닥을 찍고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상승 파동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하락 파동에 비하면은 이 진폭 자체가 그렇게 큰 상승 파동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3년에 바닥을 찍고 나온 이 상승 파동은 저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기 위한 혹은 이렇게 이제 내렸던 하락 추세를 돌리기 위한 상승 파동의 어떤 일환이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기 위한 파동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물론 요렇게 갔으면 정말 아름다웠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꺾었고, 근데 여기 이제 꺾일 때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 준 다음에 다시 상승 파동이 나왔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고, 지금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 큰 그림 안에서 보시면은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흐름보다는 자꾸 이런 어떤 바닥 중요한 추세 같은 것들은 유지를 해주면서 이런 상승 파동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봐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다가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찍는 와중에 1월 달에 우리 시장만의 어떻게 보면 저는 수급적인 휩소가 나왔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올 때도 너무나도 우리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포모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죠.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가는데 우리 증시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하락이 나올 때 뭐 우리 국장만의 어떤 뭐 악재,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악재가 있었던 것이냐? 뭐 그건 또 아니었죠. 단순히 어떤 수급적인 꼬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정 또한 조정으로 마치고 일정 부분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뒤 이 다음에는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찍는 동안 우리 증시가 오른 면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일정 부분 이제 다시 뭐 이평선 모으고 우리 증시가 상승에 대한 준비를 마치며 그럼 마치는 구간은 저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또 조금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저는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 증시가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반간의 상승 추세, 1년 반 동안의 하락 추세, 그리고 나서 한 또 1년 조금 넘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바닥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뭐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아야겠죠. 지금 뭐 말 나오는 거는 총선 전에 우리 이제 나라도 뭐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뭐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쪽도
아직 완전히 뭐 이제 사그러들었다라고 좀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시장에 대한 악재들은 시장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진짜로 터지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거 무서워서 시장 계속 가는데 터지지 않을까 하면서 뭐 수익 못 내면 그것처럼 이제 뭐 상실감이 큰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리 뭐 걱정하고 이제 쫄아서 매매를 안 하기보다는 터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막말로 이제 뭐 그런 악재들이 터지고 나서 코스피건 뭐 코스닥이건 음봉 뭐 마이너스 뭐 한 3, 4%짜리 하나 이거 출연하면 그때부터 조심하면 되는 건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뭐 바닥에서 막 20% 30% 오르는데 이거 하나도 못 먹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악재는 터지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안에서 제가 작년 뭐 연말에 시장 너무 안 좋을 때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시장 너무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했던 어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스피는 뭐 여기 이제 전고점이죠. 맞고 떨어졌던 요 구간을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시장 분위기가 한번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평선 너무 예쁘게 다시 모아놨어요. 보시면 지금 21선이 이제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돌파를 시켜주면서 21선이 다시 이제 요렇게 각을 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장기 이평선이 뭐 241선이나 뭐 121선 올라타고 21선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 요렇게 갔다가 요런 식으로 뭐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또 전고점 돌파하고 하면 이평선이 완전히 이제 거의 정배열로 또 바뀔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상승의 초입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무튼 지금은 뭐 좋은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는 터지면 생각하자. 네, 그리고 뭐 이제 작년 뭐 10월 달에 시장 엄청나게 하락할 때 뭐 1월 달에 이렇게 하락할 때도 저는 시장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주도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AI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쪽에서의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AI. 물론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어떤 뭐 칩을 만드는 반도체가 명실상부 이제 주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한 강한 외침을 하는 것은 뭐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시장이 요때 같이 이제 하락을 할 때조차도 저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이 없으면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어찌 됐건 제가 뭐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진짜 하나 둘 셋 넷 한 4에서 5개월 동안 반도체 외침을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제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 반도체라는 sek터 안에서도 지금 어떤 카테고리를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상승 흐름을 가져왔었던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나 HPSP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애들 같이 23년도에 대장을 했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원로 뭐 대장주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올해 들어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불을 뿜을 때 이 23년도에 원로 대장주 애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간조 종목으로 빼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비교적 좀 가벼운 애들 이 밑에서 이제 쫙쫙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CXL 그다음에 최근에 뭐 HBM 쪽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뭐 시장의 파이라고 하면은 23년 원로 대장주들이 시총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랑 CXL이랑 HBM이랑 이렇게 이제 한데 묶어서 얘네들 가면은 얘네들이 살짝 이제 조금 수급이 좀 뺏긴 느낌이고 얘네들이 강하면 얘네들 쪽이 조금 이제 뺏긴 느낌으로 이제 시속 게임이 살짝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같이 가는데 어떤 사이클에서는 원로 대장주 애들이 주도 역할을 하고 어떤 사이클에서는 좀 이제 좀 더 시총 작은 애들 온디바이스 AI, CXL, HBM 이런 애들이 주도 역할을 하고 하면서 수급의 이제 시속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미 반도체 이날이었던가? 아무튼 저번 주 중에 말씀드렸었죠. 한미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번 이제 시장 조정이 나오기 전에 23년 원로 반도체 대장 애들 말고 온디바이스랑 CXL이랑 뭐 HBM 쪽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한번 올렸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23년 원로 대장주 애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제가 본 거예요. 올렸던 애들 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은 메이저 세력들은 올리고 죽이고 또 다른 애들 올리고 얘네들 죽이면 또 얘네들 올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박자를 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손실 보는 게 메이저 애들이 올리면 개인들은 여기서 샀어요. 고점이 물려가지고 얘는 하락해. 근데 또 이제 하락하고 있던 애들 메이저 세력들이 여기서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개인들은 또 엇박자를 타는 부분이 사실은 아무리 장이 좋고 반도체 섹터가 좋다고 해도 그 안에서 수익 보시는 분들도 있고 손실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미 반도체가 전고점을 넘기면서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멘트 제가 드렸고, 보시면은 너무 이제 사실은 기간 조정도 예쁘게 받아놨고 이평선도 다시 모아놓는 부분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이제 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HPSP도 제가 정확히 이제 이날로 기억을 언제였지? 이날이에요. 캔들 보니까 딱 알 것 같아요. 이제 시간에 띄었던 날인데 이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비 반도체가 11월 15일 요 날이 반도체 애들이 실적 발표하고요. 완전히 진짜 모조리 어닝 쇼크 나면서 급락이 나왔던 날이에요. 한미 반도체도 이때 뭐 마이너스 막 90 몇 프로 이렇게 찍히면서 뭐 한 15%가량 이제 하락을 했었던 날인데, 아무튼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나씩 이제 하던 날이었는데요. 그때 HPSP가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개박살이 나고 있었는데 혼자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합니다. HPSP 혼자. 그래서 이날 이제 시간에서 좀 오르고 시가 갭을 좀 띄우고 음봉으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어졌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반영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당시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멘트가 정확히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혹시 시장이 이제 하락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서게 되면 여전히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다음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HPSP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이때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눌렀다가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이제 2등주 자리를 꿰차는, 야, 엄청나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미 반도체랑 HPSP가 갔으니까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제 원로 대장주였던 애들 있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애들도 뭐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큰형님들은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방송 통해서 뭐 여러 번 말씀도 드렸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보다는 블로그 칼럼으로 한번 시간이 날 때 써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온디바이스, CX의 이쪽 애들은 반등 더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제가 뭐 요 구간부터 반등 더 나와야 된다, 더 나와야 됩니다, 이걸로 끝 안 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뭐 반등을 넘어서서 아마 원로 반도체 대장애들이 좀 죽으면 얘네들이 다시 전고점까지 치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여기서 이제 뭐 쌍봉을 맞고 죽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갈지 한번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랐던 애들 이제 반등 나오죠. 유니캐스트, 메커스, 뭐 리노공업, 고영, 뭐 가온칩스랑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제가 예전에 ARM 관련주들인데 얘네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멘트 드린 적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CXL 쪽, 뭐 오킨스 전자, CXL이 비교적 이제 대장하고 있었던 오키스 전자랑 네오셈은 살짝 오키스 전자는 살짝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가 근데 시장 빠질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뭐 미리 여기서 반등도 나오고 그랬어서 여기서 이제 흐름을 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깨지지 않고 고개를 살짝 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면 이때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죠. 그다음에 네오셈도 기술적 반등은 일단 한번 나왔고요.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진행이 되는지 뭐 코리아 서키트 뭐 반도체 종목들은 워낙 많고요. 차분히 한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그러면 언제까지 좀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월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CPI 발표가 있죠. CPI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 같진 않고 정말 혹시라도 2%대 진입하면 미국 증시 또 가는 겁니다. 뭐 이제 혹시 결과치가 뭐 컨센서스가 그렇게 뭐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뭐 시장이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월 21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실적 발표 앞두고 만약에 너무 좀 과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크게 반응이 없거나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반도체 칩셋 애들이 좀 다 움직이고 나면 혹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애들이 지금 몸집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저항대를 놓고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하러 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얘도 보면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장 역할 하던 애들 세 종목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장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바닥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일어나는지 지켜볼 만한 애들로는 뭐 솔트룩스나 뭐 마음 AI나 뭐 이런 애들 저도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도 같이 그러니까 반도체 얘네들 싹 한번 뭐 더 이상 좀 오르기 부담스러운 구간이 오면 뭐 AI 쪽도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다시 흐름 만들어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날 이제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좀 일찍 행사해서 원래는 2029년인가 인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갭 떴다가 음봉 죽었는데요. 요 음봉을 뭐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서 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 또 전고점까지 치고 갈 수 있고 레인보우가 또 땡겨주면 당연히 다른 뭐 로봇주들도 순환매 돌면서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총이 3월 18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워낙 멀었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으로서 로봇 섹터의 가장 큰 재료는 삼성의 어떤 뭐 적극적인 M&A 인수 관련이기 때문에 뭐 주총 전까지는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흐름을 잘 만들다가 시장 때문에 빠졌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다시 흐름을 만들었던 자리로 돌아가면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애들 이런 애들은 접근하기가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뭐 로보스타, 뭐 이렌시스 얘는 이제 시간에서 이미 좀 올랐네요.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재료가 하나 있는데 좀 미리 오른 측면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제 매주 이렇게 일요일이 되겠죠? 이제 중요한 증시 일정 정리해드리거든요. 뭐 너무 이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들 빼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좀 해놓기 때문에 이제 2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 ETF 상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인벤티지 랩도 한 5.49% 올랐고 펩트론도 한 13.57% 상승이 나왔네요. 얘네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이제 뭐 물론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다. 네, 뭐 방송이 좀 너무 길어져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